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3월 13일 임신 첫 번째 기사 1401년 명건문 3년 도승지 박성명이 생원시를 관장하여 조생종 등 100인을 뽑았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3월 13일 임신 두 번째 기사 태상전에 나아가 헌수하였다. 임금이 대궐에 나아가서 문안하고 인하여 연향을 베풀었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3월 15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삼사품 무관의 행직은 본직을 잘 살펴 추천하는 법을 세우다. 삼사품 무관의 행직은 본직을 상고하여 주의하는 법을 세웠다. 문화부에서 상소하기를 장록은 인군이 세상을 억압하는 큰 자루입니다. 군자에게 주면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고 소인에게 주면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지금 가선, 통훈, 조산, 조봉으로 중랑장, 낭장을 행하는 자가 서사할 즈음에 혹은 본직의 고신이 없는 자가 있으니 이것은 허함을 망칭하여 차서를 건너뛰어 직을 받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삼사품 산관으로서 무직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그 본직을 상고한 뒤에야 주의할 수 있게 하여 명기를 중하게 하소서 하였으므로 그대로 윤허하였다. 행직은 품계는 높으나 임직은 낮은 벼슬아치를 이끌고 이럴 경우 그 직함 앞에 행자를 붙임으로 이 이름이 있다. 서사는 고신에 서경하는 일을 말한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3월 16일 을의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태상왕이 태어난 해와 간지가 같은 날이라고 해서 별전에서 초제를 지내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3월 17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우박이 내리었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3월 17일 병자 두 번째 기사 태상왕이 보계산에 행차하니 임금이 마이천까지 가서 전송하였다. 마이천에 이르러 악차에서 배웠다.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숭인문 밖에서 전송하려고 하였었는데 태상왕이 밤중에 나갔기 때문에 미처 전송하지 못하였다. 이에 갑사와 대성 각 한 사람씩을 거느리고 마이천에 이른 것이다. 대성은 사헌부의 사관원을 말한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3월 18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우박이 내리다. 무신을 거느리고 마이천 남쪽에서 매사냥을 하다. 활과 화살을 차고 말을 달리고 매를 놓았다. 늦게 새 서울 남쪽에 머무르니 상왕이 뇌관을 보내어 술을 베풀었다. 좌정성 이거의 판삼군 부사 이무 등이 시연하였다. 연회가 파함에 도승지 박성명이 아뢰기를 질고 험한 길에 친히 활과 화살을 차고 매를 받고 말을 달리시니 신은 불가한가 합니다. 신 등이 성품이 본래 노둔하고 겁이 있어 처음에 감히 청하지 못하였으니 원컨대 다시는 하지 마옵소서 하였다. 임금이 이를 듣고 움찔하였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3월 18일 정축 두 번째 기사 판문화부사 조준과 이거의 하윤 등이 악차에서 연향을 베풀었다. 들에 설치한 악차에서 연향을 베풀었다. 임금이 무신 10여인을 거느리고 강연안에서 매를 돕고 날이 저물어서 환궁하였다. 사관 민인생이 뒤따라 이르니 임금이 보고 내수에게 눈짓으로 무엇하러 왔느냐고 물었다. 대답하기를 신이 사관으로서 감히 직사를 패할 수 없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하였다. 총재 이숙번이 아뢰기를 사관의 직책이 매우 중하오니 원컨대 묻지 마옵소서 하였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3월 18일 정축 세 번째 기사 문화부 낭사에서 태종에게 사냥을 자제할 것을 건의하다. 대략은 이러하였다.
전하께서 천승의 지존으로 아래로 필부의 용명을 본받으시어 친히 궁시를 차고 숲속에 드나드시니 신등은 간절히 전하를 위하여 위태롭게 여깁니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3월 20일 기묘 첫 번째 기사. 생원시에 합격한 전 삼덕의 응시 자격이 문제되었으나 합격을 인정하다. 삼관에서 상언하였다. 선비를 뽑는 것은 장차 쓰자는 것입니다. 전 삼덕은 외방 아전의 자식인데 그 관에 고하지 않고 곧장 와서 과거를 보았으니 원컨대 그 이름을 삭제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이 사람의 행동이 비록 법에 어긋났으나 재주는 취할 만하다. 이제 방에 응한 것을 허락하였으니 취한 뒤에 죄를 의논하라.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3월 20일 기묘 두 번째 기사. 사슴 가죽을 훔친 군기 소감 송거신을 파직하다. 거신이 곶감, 녹비 이 두 장을 사사로 가졌었는데 헌사에서 이를 듣고 고신에 서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거신이 황공하고 부끄러워 헌사에 빌었으나 여러 달을 끌고 서경하지 아니하였는데 거신이 자의로 녹을 받았다. 헌사에서 글을 올려 말하기를 거신이 서사하기 전에 공공연하게 녹을 받았으니 비옵건대 그 직첩을 거두고 외방에 멀리 귀양 보내소서 하였다. 임금이 공신이라 하여 파직만 시키었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3월 21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영흥부에 내가 마른다고 우정승 하윤을 불러 서운관의 고서를 보게 하다. 우정승 하윤을 불러 서운관의 고서를 보았다. 임금이 영흥부에 내가 마른 것을 근심하고 염려하기를 마지 아니하여 서운관의 고문을 가져다가 윤을 시켜보게 하였다. 윤이 책을 받들어 친히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큰 변은 피할 수 없다 하고 홀로 윤과 더불어 한참 동안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리고 파하였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3월 22일 신사 첫 번째 기사. 태상왕이 보계산에서 돌아왔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3월 23일 이모 첫 번째 기사. 문화부 낭사에서 사냥과 연회를 거치고 경연에 참여할 것을 건의하다. 유연을 마치고 날마다 태상전에 뵙고 경연에 임할 것을 정하였다. 깊이 받아들이고 대성에 장물을 불러 명하였다. 오늘 간신히 말한 것을 이미 윤허하였다. 금으로는 부득이한 큰 일은 소장으로 아뢰고 작은 일은 직접 아뢰어 친히 품하라.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3월 23일 이모 두 번째 기사. 승지가 시독감가와 함께 사관과 경연의 중요성에 대하여 이야기하다. 전일에 사관이 사냥하는 곳에 따라온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니 모두 대답하기를 사관의 직책은 시사를 기록하는 것을 맡았는데 하물며 인군의 거둥이겠습니까 하였다. 과가 앞으로 나아가 말하기를 인군은 구중궁궐에 있어 경계하는 뜻이 날로 풀리고 게으른 마음이 날로 생기는 것을 누가 능히 말리겠습니까? 그러므로 인군은 오직 황천과 사피를 두려워할 뿐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왜 그런가 하였다. 과가 대답하기를 하늘은 형상이 없으나 착한 것은 복을 주고 엄란한 것은 화를 주며 사필은 시정이 좋고 나쁜 것과 행동의 잘잘못을 곧게 쓰지 않음이 없는데 만세에 전하여 효자와 자손이 능히 고치지 못하니 두려운 일이 아닙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과가 또 말하기를 비록 사관으로 하여금 입시하지 못하게 한다 하더라도 다스 승지가 모두 춘추관을 겸하여 일동일정을 또한 모두 씁니다 하였다. 임금이 처음에는 그런 것을 알지 못하고 항상 가까이 하기 때문에 자못 소홀히 여겼었는데 이때부터 운동은 더욱 공건하게 하였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내가 비록 날마다 경연에 나아가서 여러 대신들과 강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항상 그대와 더불어 글을 읽으니 배우기를 좋아하는 것은 한 가지다.
하니 과가 대답하기를 그러하오나 불가한 것이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무엇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신은 전하에 호학하시는 것을 아옵니다. 그러하오나 여러 어진 신하들과 더불어 강론하지 않고 오직 소신과 더불어 읽으면 경연의 법은 장차 폐지될 것입니다. 후세의 자손이 반드시 이를 본받는 자가 있을 것이오니 혹시 어둡고 용렬한 임금이 있어 아첨하고 간사한 신하가 날마다 깊은 궁중에 들어와서 하지 않는 것이 없고 나가서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임금께서 글 읽기를 좋아한다고 하면 딱한 일이 아닙니까? 이것은 교훈을 삼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전하에 호학하시는 것과 같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요사이 수리하는 것이 끝나면 마땅히 경연에 나아가겠다 하였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3월 23일 이모 세 번째 기사 금주령을 내리다. 의정부에서 좌도 안념사 정훈의 보고에 의하여 신청하기를 금년에 황충과 한제가 서로 겹쳐 장래가 염려됩니다. 중외에 명령하여 술의 사용을 금지하고 역사를 정지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공사의 잔치와 민간에서 술 쓰는 것과 경외의 인민이 혹 이사나 화재로 인하여 부득이 수줍하는 외에 영선의 역사를 일절 모두 금단하여 오로지 권능을 힘쓰게 하고 범하는 자는 죄를 주라.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3월 25일 이모 네 번째 기사 동래진 병마사 김얼곤을 파직하다. 경상도 안림사 안노생이 보고하기를 을곤은 아비상을 당하여 장사도 지내지 않고 스스로 죄지를 벗어버리고 부임하였사오니 어버이를 잊고 예법을 파괴한 것입니다 하였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3월 24일 개미 첫 번째 기사 태상전에 조예하고 헌수하였다. 종친과 대신이 시연을 하여 번갈아 일어나 선수하고 극진히 즐기고 파하였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3월 27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영흥부에 냇물이 말랐다가 다시 10열이나 말랐었는데 하루 만에 다시 흘렀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3월 28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우정승 하윤이 좌정승 이거이를 파면시킬 명분으로 먼저 사직하다. 윤이 아뢰기를 신이 죄주롭지 못한 사람으로서 외람댁의 정승의 지위에 있어 변괴를 가져왔습니다. 예전 사람도 정승이 되어 변괴를 만나서 사직한 자가 또한 있었습니다 하였다. 처음에 좌정승 이거이가 일찍이 아상이 되었는데 큰아들 이저가 부마가 되었고 또 정사의 공에 참여하였으므로 병권을 맡아 총애가 날로 새왔고 작은 아들 이백강이 또 부마가 되었으므로 총애를 믿고 부도한 일을 자행하였다. 임금이 세자로 봉하여진 때를 당하여 상왕이 여러 절제사의 관할인 군관을 고쳐서 모두 삼군부에 소속시켜 간무하게 하였다. 이리하여 여러 절제사가 명령을 듣고 병권을 즉시 삼군부에 바쳤는데 오직 그이와 저만이 병권을 그대로 잡고서 즉시 송납치 아니하였다. 이때 판의영 삼군부사 이무 등이 임금께 아뢰기를 그의 부자가 병권을 내놓기를 아깝게 여기오니 뜻을 헤아릴 수 없고 또 신등을 지목하여 말하기를 한 덩어리 고기라 하니 일찍이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도 역시 이를 미워하여 마침내 그이를 내보내어 계림 부윤을 삼고 저로 완산 부윤을 삼고 임으로 영흥 부윤을 삼았었다. 즉위한 뒤에 그이로서 좌정승을 삼았으니 대개 그 마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요 오래 맡기고자 한 것은 아니었다. 그이가 이를 알지 못하고 조금도 사면할 뜻이 없으므로 윤이 가만히 임금께 고하고 제1을 칭탁하여 사직한 것이었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3월 28일 정해 두 번째 기사 노비 송사의 업무가 많은 도관의 인원을 늘리다. 사원부에서 상소하기를
경외의 노비에 대한 오결한 일들을 본부에서 이미 날짜를 한정하여 장을 올려 변정도감에서 판결한 것은 도관에 옮기고 외방의 각 관에서 판결한 것은 그 도로 옮기게 하였는데 도관이 인원은 적고 일은 많아서 반드시 감당하지 못할 것이오니 비옵건대 겸이랑 정랑 좌랑 각 두 사람씩 더 두되 일이 간단한 각사에서 청렴하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하여 일을 겸하게 하고 해를 한정하여 판결을 끝내서 영영 재송이 없게 하소서 하였으므로 그대로 따른 것이었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3월 29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좌정승 이거의 사직을 허락하였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3월 29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찬성사 조영무에게 의정부의 일을 임시로 맡아보게 하였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3월 30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관가에 몰수한 반역자의 노비를 돌려주지 말 것을 건의하다. 그 소는 대략 이러하였다. 반역의 죄는 만세에 용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상과 노비를 관가에 정몰하는 것은 고금의 법인데 그 멀고 가까운 일가부치들이 틈을 타서 도로 받으니 법에 합당치 못합니다. 원컨대 모두 도로 취하여 속공하고 또 무진년의 배임을 당한 인원이 증여받은 노비는 그 본주가 오로지 은혜를 속여서 받은 것이므로 영구히 도로 취할 수 없는 것인데 도망하고 물고한 것을 대신 세우는 배단 때문에 일체 모두 환급하였으니 또한 이치에 당치 않습니다. 그 도로 받은 노비를 또한 모두 속공하고 도망하고 물고한 것은 대신 세우지 못하게 하며 입역 노비도 본주로 하여금 의식을 공급하지 말게 하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반역자의 속공한 노비를 분간하여 다시 아뢰라.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3월 1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윤 3월 1일 경인 첫 번째 기사 태상왕이 흥천사에서 대장불사를 베풀기 위하여 새 도읍으로 행차하였다. 임금이 임진까지 전송하였다. 태상왕의 행차는 대장불사 흥천를 흥천사에 베풀고자 함이었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윤 3월 1일 경인 두 번째 기사 문익점의 아들 중용과 최무순의 아들 해산에게 벼슬을 내리다. 이거이를 파면하여 서원 부원군을 삼고 하윤으로 진산 부원군을 김사영으로 좌정승을 이서로 우정승을 조영무 곽추로 의정부 찬승사를 이직으로 참찬 의정부사를 조박으로 삼사좌사를 조호로 예문관 태학사를 삼고 문중용을 뽑아서 사흔감찰을 삼고 최해산으로 군기주부를 삼았다. 참찬 건건이 상서하기를 고 간이대부 문익점이 처음 강남에 들어가서 목면종자 2개를 얻어 싸가지고 와서 진양촌 집에 보내어 비로소 목면을 짜서 진상하였으니 이 때문에 목면의 일어남이 진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온 날에 널리 퍼지게 되어 모든 백성들이 상하가 모두 이를 입게 되었으니 이것은 모두 익점이 준 것입니다. 백성에게 큰 공덕이 있는데도 응보를 받지 못하고 일찍 죽었고 아들 중용이 아비의 상을 당하여 3년을 심요하고 이어 어미의 상을 당하여 또 3년을 심요하고 상을 마친 뒤에 그대로 진양에 숨었으니 근근하고 효름하여 쓸만한 선비입니다. 고지 문화부사 최무선은 처음으로 화약을 제조하여 능히 해구를 제어하였으니 실로 국가에 공이 있습니다. 그 아들 해산도 또한 마땅히 서용하여야 합니다. 하였으므로 그대로 따른 것이었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윤 3월 7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우박과 서리가 내렸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윤 3월 7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수군만호 백사금이 외선 한 척을 노획하다. 견나랑 수군만호 백사금이 외선 한 척을 노획하였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윤 3월 7일 병신 세 번째 기사 도성지 박성명을 신도에 보내어 태상왕께 문안드리게 하였다. 태상왕의 기거를 문안하게 하였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윤 3월 8일 정유 첫 번째 기사 이틀 동안 서리가 내렸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윤 3월 11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우박이 내렸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윤 3월 11일 경자 두 번째 기사 궁궐을 무일전으로 정자를 청화정으로 명명하다. 공신에게 청화정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처음에 임금이 정전이 협작하다고 하여 고쳐지어 넓히고 궁 북쪽에다 정자를 짓고 하윤 권근에게 명하여 이름을 짓게 하였더니 청화, 요산, 무일을 써서 올렸다. 임금이 무일로 대궐의 이름을 정하고 청화로 정자의 이름을 정하였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윤 3월 11일 경자 세 번째 기사 외적이 남양부 변경을 침노하고 자연도 삼목도의 염장을 노략하였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윤 3월 11일 경자 네 번째 기사 태상왕이 새 도읍에서 드디어 금강산으로 거둥하였다.